백두산 전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봉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에 가서 폭포와 천지를 구경하는 것은 백두산의 큰 대문을 열어본 데 불과합니다. 백두산에는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듯한 명승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금강봉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성림의 세계 금강봉. 금강봉은 화평영자 검사소에서 동남권으로 10여 리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화승대가 세상에 금방 태어났을 때쯤에 있은 일일 것입니다. 조선의 강원도 금강산에는 이름난 포수가 있었습니다. 총 한 방에 나는 새도 툭 떨구는 포수라 그의 사냥 재간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맞은편 상에 앉은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자네는 아는가? 뭘요? 백두산이란 곳에 사슴이 욱실욱실한다요. 그게 언제 난 소문이라고. 집으로 돌아오며 포수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금강산의 짐승은 잡아내어서 인젠 별로 희한한 것이 없었습니다. 백두산에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닌다니 그곳으로 자리를 옮겨야겠고. 백두산을 향하여 떠나는 그의 식솔은 단출하였습니다. 무던한 아내와 총명한 아들 복칠이까지 모두 셋이었습니다. 짐이라야 괴나리 보찜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보름 남짓 걸어서 백두산 밑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냇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솟은 양지 바른 언덕에다 오두막을 짓고 살아갈 자리를 잡았습니다. 식솔들이 거처할 곳이 있게 되자 포수는 1차 사냥을 떠났습니다. 아니, 피곤이나 풀고 떠나세요. 괜찮소. 아버지, 제일 큰 사슴을 잡아오세요. 포수는 이렇게 집 식구들과 작별하고 수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열흘, 20날이 지나도 포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칠이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간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 달, 2달, 3달이 지나도 포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영영 갔는가 봐요. 복칠이는 어머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습니다. 복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어머니도 소리 없이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었습니다. 아버진 꼭 돌아올 거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달랬습니다. 남편이 객사한 것은 뻔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언영 바질바질 찼습니다. 하지만 철없는 아이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겠는가? 아버지가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복칠이도 점차 알게 되었습니다. 나 어린 복칠이는 집에 붙어있지 않고 날마다 쏘다녔습니다. 오늘은 동쪽으로, 내일은 서쪽으로 나다니면서 아버지의 행적을 수소문했습니다. 하루는 복칠이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지도 3년이 됐어요. 아버지는 명사수이기에 짐승한테는 절대 잘못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는 꼭 그놈의 손에 잘못되었을 거예요.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꼭 원수를 갚겠어요. 그놈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아느냐? 어머니 얼굴에 근심한 빛이 어렸습니다. 알고 모를 게 있나요? 아무튼 이 백두산에 있겠지요. 내일 떠나겠어요. 뭐? 그리 빨리? 그래요. 어머니, 아들의 눈엔 강인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전엔 집에 돌아오지 않겠어요. 복칠아, 어머니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뜻이 장하고 백이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던 어머니였던가. 이튿날 어머니는 아들을 전송하였습니다. 문을 나서자 어머니는 아들의 들매끈도 다시 조여주고 옷도 다시 여미어주고 개나리 보찜도 다시 살펴보아 주었습니다. 애야, 몸성이 다녀오너라. 어머니는 눈물이 글썽해서 아들을 바랬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수풀 속에 사라지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고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갚으려는 일념에 불탄 복칠이는 망망한 이매를 꿰질러 다녔습니다. 밤이면 아름들이 고목의 등을 붙이고 쪽잠을 잡고 낮이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넜습니다. 며칠 더 지나니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안고 식은 땀을 흘리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산열매도 따먹고 산나물도 뜯어먹었으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찾아서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름한 새벽이었습니다. 땅 하고 총소리가 지척에서 울렸습니다. 복칠이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총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위는 쥐 죽은 듯 고요하였습니다. 한참 있노라니 그와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화승대를 맨 포수꾼이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무엇인가 메고 산비탈을 가로질러 나가고 있었습니다. 망망한 수림 속에서 사람을 찾아서 헤맨 복칠이었건만 막상 사람을 보니 어쩐지 두려움이 들면서 찾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왜 멍청해졌나? 따라가지 않고. 불쑥 이런 생각이 든 복칠이가 뒤를 밟노라고 몇 발자국 옮겨 디뎠을 때였습니다. 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옆에서 걷던 사냥꾼이 쓰러졌습니다. 아, 복칠이는 와들 놀랐습니다. 섣불리 움직일 곳이 아니었습니다. 까딱하면 황천객이 될 판이었습니다. 그는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달래며 풀 속에 숨어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저 포수를 죽인 자가 원수가 아닐까? 여기서 그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자. 복칠이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인기척이라고 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연애연방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복칠이는 지니고 다니던 산열매를 움켜 먹었습니다. 허기는 면했는데 목이 말랐습니다. 그는 뭔가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산에 가서 물이 없으면 분나무 껍질을 바르고 떨어지는 물을 핥아 먹으면 된다. 그는 두릿두릿 사위를 살펴보다가 아름드리 분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분나무에 칼자국을 냈습니다. 그는 나무에다 제꺽 잎을 붙이고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칠이는 그때까지도 자취를 내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수 옆에 불쑥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복칠의 신경은 대뜸 팽팽해졌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가 어찌 하는가 쏘아보았습니다. 어깨에 총을 맨 것으로 보아 그도 포수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 포수는 먼저 쓰러진 포수의 총을 제 어깨에 메고는 허리를 꺾고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윽하여 그가 일어났는데 어깨에는 기다란 뿔이 달린 짐승 대가리가 매여 있었습니다. 저놈이
포수를 죽이고 총과 사슴 대가리를 뺏는 놈이구나. 복칠이는 이가 뿌드득 갈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런 놈의 손에서 세상을 떴으리라 생각하니 치가 떨렸습니다. 당장 쫓아가서 그놈의 잔등을 푹 찔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복칠이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요리조리 숨으며 그놈을 따랐습니다. 그놈은 쥐도 새도 모를 움푹한 곳에 움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움막 앞에 이른 복칠이는 주인님 계십니까? 하고 인기척을 냈습니다. 웬 놈이냐? 복칠이는 태연하게 대답하였습니다. 금강산에서 이곳으로 왔는데 부모를 여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복칠이는 울먹울먹해서 말했습니다. 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불쌍한 내로구나. 좋다. 들어가자. 복칠이는 그놈을 따라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움막 안은 별로 넓지도 길지도 않았습니다. 바른 편에다는 통나무를 깔고 그 위에다 마른 흙을 편 다음 새까만 가죽을 펴놓았습니다. 그놈의 잠자리였습니다. 맞은편은 땅바닥인데 구석에 장작이 쌓여 있고 장작 위에는 도끼가 놓여 있었습니다. 복칠이가 움막 안을 두루 살펴보는데 그놈은 벽에 걸렸던 노루 가죽을 한 장 쥐어뿌리며 이것을 깔고 땅바닥에서 자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복칠이는 그제서야 주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애꾸눈이었습니다. 한쪽밖에 없는 그의 눈은 몸서리칠 만큼 표독스러운 퉁사발 눈이었습니다. 복칠이는 시키는 대로 노루 가죽을 펴놓고 알맞춤한 장작을 골라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너 이제 금강산으로 갈래? 가자르면 어쩌겠어요. 혼자 갈만하냐? 이렇게 되는 대로 가지요. 가지 말고 나의 잔심부름이나 해. 글쎄요. 글쎄 무슨 빌어먹을 글쎄야. 좋도록 하지요. 주둥아리가 꽤나 여물었구나. 자식. 이렇게 복칠이는 애꾸눈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눈치 약은 복칠이는 애꾸눈의 시중을 곧잘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애꾸눈은 복칠이에게 움막을 맡기고 신새벽에 나갔다가는 땅거미 질 때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복칠이는 그 사이에 집안도 거두고 저녁도 지어놓고 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애꾸눈이 멀리 간 틈을 타서 복칠이는 막 뒤에 있는 작은 움막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창고였습니다. 한편엔 총들이 줄르러니 놓여 있고 다른 편엔 숱한 사슴뿔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칠이는 아버지 총이 있나 해서 한 자루 한 자루 훑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총은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였습니다. 금강산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총에 표를 했어요. 무슨 표를? 총박죽을 세 줄배기로 만들었어요. 복칠이는 장한 일이나 한 듯이 우쭐에서 총탁에다 금을 낸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걸 왜 했니? 아버지가 총을 잃어버리면 어쩌겠어요. 그래 금 세 줄을 그었지요. 인젠 잃어버려도 준 사람은 금을 보고 아버지한테 돌려줄 거예요. 하하하, 돌려줄 거면 누가 훔쳐가겠니? 복칠이는 제 무안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속에 아버지 총만 있으면 절대 자기 눈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총을 잡은 복칠이는 눈물을 방울방울 떨구었습니다. 아버지 총이었습니다. 못으로 석줄을 그어놓은 아버지 총이었습니다.
복칠이는 총탁에다 얼굴을 비비며 속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원수를 찾았어요. 꼭 피값을 필요 받겠어요. 어스름이 꾸물꾸물 수림 속에 기어들 때 애꾸눈이 돌아왔습니다. 복칠이는 아무런 내색도 보이지 않고 인제 오시나요? 하고 납신 인사를 드리고 총이며 배낭이며를 받아들었습니다. 하,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만나지 못했다. 어찌 날마다 재수가 붙겠어요. 그렇긴 해. 복칠이는 밤이 깊어가기를 고대하였습니다. 어쩐지 오늘 저녁은 시간이 늦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런 움막에서 원수를 만나게 될 줄을 생각도 못했던 것입니다. 잠만 들어보라지. 복칠이는 속으로 벼르고 벼르며 먼저 자리에 들었습니다. 뒤이어 애꾸눈도 자리에 들었습니다. 온 하루 산속을 바라다닌 그는 눕자마자 코를 드렁드렁 골았습니다. 시간이 퍼구나 지나간 후 복칠이는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희미한 광솔불에 비치는 애꾸눈은 괴물 같았습니다. 복칠이는 단도를 뽑아들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털이 부시부시한 애꾸눈의 가슴에 콱 박았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애꾸눈이 일어났습니다. 복칠이는 옆에 있는 도끼를 제꺽 들어서 애꾸눈의 면상을 찍었습니다. 애꾸눈은 더는 어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복칠이는 움막 앞에 나가서 우등불을 피웠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으며 움막 주위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쳤습니다. 복칠이는 애꾸눈한테 목숨을 잃은 보수들의 총을 걷어내왔습니다. 그는 수십 자루의 총을 번갈아가며 한 방씩 쏘았습니다. 보수가 사망하면 총을 쏴서 보수의 혼을 잠재워야 한다던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볼 안에 여기저기에서 시퍼런 불빛이 번쩍번쩍하면서 내성병력 같은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복칠이는 골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난데없던 바위들이 수풀처럼 생겨났던 것입니다. 복칠이가 돌아가며 세어보니 바위 숫자는 피살자의 총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간 보수들 하나하나가 바위로 치솟아서 자기들의 원한을 공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복칠이는 산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총으로 사슴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그는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물을 길어다 술 대신으로 부으면서 죄를 지냈습니다. 복칠이는 성님이 제 고향의 금강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그 이름을 금강봉이라 지었습니다. 그때 복칠이가 지은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이 성님을 금강봉이라 부르고 있습니다.